속상하시겠어요. 약속 믿고 버텼는데 해고 통보가 돌아왔어요. 속상하네. 이 외에도 이제 실제로 참 힘들다는 사례가 많습니다. 실제로 일하시는 근로자 여러분들이 정말 곳곳에서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데 얼마나 심각한 상황일까요? 굉장히 심각하죠. 이게 어떤 지표를 알 수 있는가? 우리가 올해 4월에 실업급여가 어느 정도 지출이 됐는가? 거의 1조가 지출이 됐습니다. 이게 2020년 노동행정 통계가 있는데 거기 노동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경향을 보면 지난 4월에 지출이 됐던 실업급여가 9,933억 원으로 나오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이걸 작년 4월과 같이 비교를 해보잖아요. 그러면 지금 34.6%가 증가한 2,551억이 증가한 걸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만큼 실업 상태에 많이 접어들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건데 막상 우리가 코로나가 모두에게 고통이긴 합니다만 이때를 틈타서 말도 안 되는 사유로 강제 부당 해고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또 때로 많이 들어보셨죠. 무급휴가 해라. 네. 또 때로는 뭐 권고사직을 이렇게 권고사직. 강요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거 다들 불법인데 그러니 직장인들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10명 중에 8명은 적어도 코로나19 기간에는 이렇게 부당하게 해고하는 거 막아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이 지금 다수거든요. 이게 단순히 뭐 1인의 사업장과 1인의 한 노동자가 하는 근로계약의 문제가 아니라 이걸 넘어서서 지금 사회 전반 전체의 고통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양보도 필요하지만 지금은 보호막이 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아니 근데 어쨌든 사장님 나빠요. 그러니까. 왜냐면 동만 씨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게 답답하고 억울하죠. 속상할 네. 일이에요. 뭐 무급휴직 주기 전에 뭐 딴 일을 알아보라고 이야기를 했던가 이런 경우에는 정말 부당 해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변호사님. 부당 해고에 해당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부당 해고를 판단하는 기준은 근로기준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4가지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가 이 부분을 봐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사업주가 해고를 피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였는가. 그다음에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 및 대상자 선정이 있었는가. 그다음에 무엇보다 근로자 대표와의 사전 협의가 있었는가라는 부분에 이 4가지 요건을 전부 이제 충족해야만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첫 번째 요건입니다. 긴급한 경영 사양의 필요가 있었는가 부분에서 아마 이 요건을 결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주분들의 일시적인 경영 악화 상태라는 부분은 이제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로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따라서 부당해고에 해당될 수 있어서 구제 절차에 따라서 이 근로자는 복직을 할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근로자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 문제입니다. 네. 여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구제 절차를 밟을 수는 없고요. 일반적인 민사 절차에서 부당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고된 기간에 이제 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근로자를 이제 해고하려고 하면 한 달 전에 예고를 해야 됩니다. 한 달 뒤에 이제 그만둬 주세요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한 달 급여를 지급해야 되는데 이걸 예고 수당이라고 합니다. 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지급해야 되고요. 근로자 입장에서는 3개월 이상 근무하셔야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정말 요즘 이렇게 무급휴직을 권고받는 일들이 참 많다고 하는데 아무리 뭐 코로나19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말이 무급휴직이지 월급도 못 받고 반강제로 쉬는 거잖아요. 얼마나 억울해요. 이거 어디다가 하소연을 하면 좋을까요, 변호사님? 네. 그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많이 어려워지고 떨어지고 회사가 어려워져서 근로자와 협의해서 무급휴직으로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가 좀 많은데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사장이 강제로 무급휴가를 권유를 해가지고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휴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평균 임금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경우들이 종종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고용노동부에서는 익명으로 신고하는 익명신고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으시면 신고하셔서 구제를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너나 할 것 없이 힘든 시기를 겪고 그래요. 있는 것 같은데요. 정부 차원에서 이 사업주와 근로자를 위해서 코로나19 대응 고용유지 지원금이라는 긴급 대책을 내놨다고 해요. 어떤 건가요? 이게 지금 뭐 피고용인들, 우리 노동자들도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고용주들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런 실업 사태가 대량으로 발생한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이게 가족의 일이니까요. 그래서 정부에서 고용유지 지원금이라는 거를 이제 기업에다가 제공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근로자 실직을 좀 예방하고자 지원 비율 워낙에 해주었던 휴직 수당에
비율을 4분의 3 수준까지 굉장히 크게 확대를 하고요. 매출 감소가 없어도 이거 신청하면 정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게 그냥 되는 건 아니고 업체당 49명까지 일단 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6개월간 그러니까 180일 동안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방식인데 만약에 내가 일을 하고 있는데 일하는 과정에서 일주일에 5일 이상, 한 달에 5일 이상 내가 무급으로 휴직을 했다. 내가 원치 않게 휴직을 했다 하면 1인당 50만 원까지 지급이 가능하고요. 또 2개월간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이거는 고용주나 혹은 피고용인이나 할 것 없이 알아두셨다가 서로 상호 얘기를 좀 나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꼼꼼하게 체크해서 뭐 고용주뿐만 아니라 직원분들도 혹시 그러니까요. 사장님이 놓치셨다면 체크해서 좀 혜택을 누리셨으면 좋겠네요. 예, 그야말로 이제 같이 삽시다. 상생의 정신으로 좀 한마음으로 노력했으면 좋겠고요. 관련해서 이제 회사에서 유연근무제 하는 회사들도 많던데 이런 경우에도 정부에서 좀 도와주면 부담이 덜할 것 같아서 그런 거 있을까요? 그럼요. 지금 이제 정부가 백방으로 나서는 것 같아서 그 모습이 참 보기 좋은데 일단 이미 유연근무제 하고 계신 회사들 많이 계실 겁니다. 그중에서도 유연근무제 간접 노무비 지원제도라는 게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유연근무제 간접 노무비 지원제도라고 하는 건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우리가 지금 현재 많이들 하고 있는 시차 출퇴근제나 아니면 선택근무제나 재택이나 원격 근무하시는 분들 계시죠. 여기를 사용하고 있는 우선 지원 대상 기업들을 선정을 해서 요 중견 기업들에게 1년간 근로자 1인당 최대 520만 원까지 1년에 걸쳐서 지원을 하는 제도인데 이게 사실은 그 전에도 있던 제도인데요. 이게 이번에 어려움이 닥치면서 확대하고 개편된 제도이니까 반드시 알아보시고 전화하셔가지고 이 제도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여러 가지 제도들이 마련되어 있으니까 꼼꼼하게 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사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40대 직장맘입니다. 평소에 비염과 천식이 있는데 봄이 되면 심해집니다. 회사에선 기침한다고 집에서 자가격리하라고 합니다. 무급휴직 처리한다는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니 그러니까 확진이 됐거나 자가격리 대상자도 참. 아닌데 회사에서 무급휴직을 지금 강요하는 거예요. 좀 당황스러우실 것 같아요. 억울해요. 굉장히 예. 당황스러우실 네.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휴업수당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휴업은 임의적으로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요. 감염 예방법에 의해서 입원이나 격리 조치됐을 때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근로자와 완전한 합의가 이루어져서 사전에 합의에 의해서 휴직이 들어갔다가 하면은 휴직이 됐다면 무급휴직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일방적으로 그냥 사업장이 어렵다고 해서 휴업을 한다라든가 자택에서 대기를 시키는 경우 이것은 근로기준법상의 휴업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평균 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안 같은 경우 본인이 휴직에 동의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말 뭐 코로나19 조심은 해야겠지만 부당한 대우의 근거로 악용되는 일은 절대 없어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시청자 여러분 사연도 한번 볼까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일하다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사장님은 해고를 하면서 손해배상 청구하지 않은 걸 다행으로 알라며 석 달째 밀린 임금도 어머나. 주지 않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굉장히 안타까운데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걸렸으면 오히려 이 아르바이트 학생이 보상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일하다가 걸린 저도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말씀을 드리면 아르바이트생이 편의점에서 일을 하다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사장이 해고하기보다는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맞겠죠. 물론 이 조건으로는 감염 경로를 명백하게 다 입증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앞서 변호사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해고는 부당 해고가 될 가능성이 매우 많기 때문에 지방노동위에 구제 신청을 하거나 민사적으로 해결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밀린 임금의 경우에는 뭐 사장을 상대로 임금 지급 청구 소송을 하거나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하시면 근로감독관이 그 사업주를 불러서 조사를 하는데 네. 실질적으로 그 과정에서 밀린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인연 유념하셔서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